내가 니네 엄마 건강검진 해주려고 의사 된 줄 알아? 엄마가 당뇨가 있어서 당신이 의사니까 잘 봐줄게라고 생각했는데. 왜? 의사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현관에서 듣게 된 시어머니 정분. 정분의 손이 덜덜 떨립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날 이후 정부는 며느리와 아들이 숨겨온 어떤 진실을 알게 되고 참아왔던 시어머니의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갑질하는 의사 며느리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시어머니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정부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김치찌개를 끓였다. 아들 민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정성껏 준비했다. 평생 식당을 하며 아들 하나 키워온 그녀에게 아들은 전부였다. 민수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계란말이도 싸야지. 투박한 손으로 반찬통을 닦으며 정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며느리 유진이 의사라 바쁠 텐데 이렇게라도 반찬을 해주면 아들이 굶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정부는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야, 너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다. 평소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한다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면 다야. 니네 엄마 건강검진을 왜 우리 병원에서 하라고 그래? 내 체면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 정분의 손에서 반찬 봉투가 흔들렸다. 어머니가 당뇨 있으시잖아. 내가 의사니까 잘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 같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병원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 전문의 남편이 백수래야 하면서 다들 수군거린다고. 쾅!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부는 문틈에 더 바짝 귀를 기울였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대학 때 왜 너 같은 놈을 만났는지. 부모도 돈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잘해준다고 순진하게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유진아.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다시 취업 준비할게. 취업 준비? 38살 백수가 뭘 취업해? 차라리 집에서 가사나 제대로 해. 그것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정부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계단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소리가 날까봐 걱정스러웠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저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다니. 며느리가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하면서도 뒤에서는 저렇게 함부로 대했다니.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참아야지. 며느리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들이 의지하는 거겠지. 내가 나서면 안 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평생 식당 일하며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들은 집에서조차 편할 곳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부는 식당에 나가지 못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편함에 뭔가 들어가는 소리였다. 뭐지? 정분이 문을 열고 확인하자 은행 봉투였다. 대출 연체 통지서. 대출? 민수 이름으로? 정부는 서류를 펼쳐보다가 얼어붙었다. 대출 명의인 민수. 대출 금액 2억 5천만 원. 담보 서울시 은평구 동 123-45 박정분 소유주택. 이게 무슨? 정분의 손이 떨렸다. 아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그것도 2억이 넘는 돈을? 아니야. 민수는
이런 애가 아닌데. 하지만 통지서에는 분명히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어제 들었던 며느리의 폭언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혹시 며느리가? 불안한 예감이 스쳤다. 정부는 조용히 결심했다. 아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혼자서 알아보기로. 평생 당하고만 살았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정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다. 1. 은행 방문 마이너스 대출 내역 확인. 2. 민수 몰래 조사. 3. 며느리 행적 파악. 68세의 시어머니는 그렇게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다. 이틀 뒤 정부는 은행을 찾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인데요. 제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고 해서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6개월 전에 민수 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이고요. 담보는 어머님 소유의 주택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와서 대출 받은 건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대리인이 진행했네요. 배우자 서유진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했고요.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본인이 아니면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유진이가 민수 몰래 대출을 받았구나. 그런데 2억 5천이라는 거액을 무엇에 쓴 걸까? 정부는 민수의 친구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는 어릴 적부터 민수와 가까운 친구였다. 상우야, 아줌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우야, 너 혹시 민수한테 요즘 무슨 일 있는지 아니?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민수 형한테 말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무슨 일인데? 민수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형수님이. 그러니까 유진이 누나가 형을 너무 무시한다고. 정부는 어제 들었던 폭언이 떠올랐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뭘? 형수님이 병원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랑. 그냥 동료일 수도 있는데 너무 친밀하게 보여서요. 정분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흔들렸다. 고마워, 상우야. 너 민수한테는 말하지 마라. 전화를 끄는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날 밤 정부는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 근처로 갔다. 밤 11시 유진이 병원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였다. 오빠, 오늘 고마웠어. 고맙긴. 그 서류 처리 좀만 더 조심해. 요즘 감사 나온다며? 알아. 오빠가 도와줘서 다 넘어갔잖아. 두 사람은 차에 타고 떠났다. 같은 방향으로. 정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뒤를 따라갔다. 차는 한 오피스텔 앞에 멈췄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정부는 택시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유진이 혼자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노트에 기록했다. 11월 15일 마이너스 병원 동료와 오피스텔 출입. 서류 처리 관련 대화.
새벽 2시 귀가. 며칠 뒤 정부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유진의 동료 간호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서 선생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비급여 수가를 좀 이상하게 청구하던데. 환자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알아. 정부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 박 선생님이랑 둘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맨날 붙어 다니잖아. 그러게. 박 선생님 유부남인데. 서 선생님도 결혼했는데 말이야. 남편 백수래. 간호사들은 킥킥거리며 자리를 떴다. 정부는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며느리는 남편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병원에서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2억 5천은 아마도. 정부는 메모를 이어갔다. 11월 20일 병원 간호사 대화 청취. 비급여 수가 부정 의혹. 박 선생님과의 부적절한 관계. 이제 증거를 모을 차례였다. 정부는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며느리 집을 다시 방문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유진은 겉으로는 공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그 가면 뒤를 알고 있었다. 반찬 좀 해왔다. 민수 있니? 아니요, 도서관 갔어요. 요즘 자격증 공부한다고. 그래. 그럼 냉장고에 넣어둘게. 정부는 부엌으로 가면서 거실 소파 밑에 녹음기를 슬쩍 숨겼다. 3일 뒤 정부는 다시 방문해 녹음기를 회수했다. 집으로 돌아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야, 너 진짜 쓸모없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니네 엄마는 또 언제 오는 거야? 맨날 반찬 싸들고 와서 내 영역 침범하고. 정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더 들어야 했다. 오빠한테 전화할게.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냐고. 유진아, 그 사람이랑 자꾸 만나는 거 좀. 닥쳐. 내가 뭔데 내 일에 참견해.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지 알아. 정부는 녹음기를 껐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정부는 법률사무소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68세 시어머니의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어르신, 이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실에서 변호사 김민지는 정분이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다. 녹음 파일, 사진, 은행 서류, 메모들. 며느리분이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은 것, 그것도 시어머님 재산을 담보로 한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게다가 불륜 정황까지 있으니. 그런데 변호사님, 정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김 변호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어머님, 지금은 아드님을 보호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드님께서 알면 오히려 며느리분을 감싸려 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착했다. 너무 착해서 문제였다.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준비하실 게 있습니다. 뭔가요? 재산 증여입니다. 어머님 소유의 집과 예금을 아드님께 미리 증여하세요. 그래야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며느리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기로 대출받은 돈도 전액 변제해야 하고요.
정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확실했다. 그날 이후 정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유진이 병원에서 올리는 SNS를 캡처했다. 명품 가방, 비싼 식사, 해외여행 사진들. 모두 대출금으로 한 것이었다. 병원 회계 부정도 파고들었다. 정부는 병원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서유진 의사의 비급여 진료비 청구 내역을 확인해 주세요. 2주 뒤 병원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몰랐지만 이미 조사가 시작된 것이었다. 정부는 또한 아들 민수를 몰래 지켜봤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38살의 아들은 여전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민수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어느 날 저녁 정부는 우연을 가장해 아들을 만났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너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엄마랑 먹자. 작은 식당에서 둘은 마주 앉았다. 정부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수척해진 얼굴, 어두운 눈빛. 민수야,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유진이랑은 잘 지내니?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다. 네, 잘 지내요. 유진이가 바빠서 제가 집안일 많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정부는 알고 있었다. 민수야. 네. 너는 엄마한테 소중한 아들이야. 그거 알지?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네, 엄마.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너는 엄마한테 최고야. 그걸 절대 잊지 마.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정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루빨리 아들을 구해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부는 마지막 계획을 정리했다. D-데이 병원 공개 설명회. 다음 주 토요일 유진이 일하는 병원에서 대규모 건강강좌가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환자 보호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자리. 유진은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그날이다. 정부는 준비한 USB를 손에 쥐었다. 그 안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 불륜 사진, 대출 서류, 병원 회계 조작 증거, SNS 캡처본들. 68세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아, 넌 내 아들을 무시했어. 나를 무시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정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토요일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환자 보호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무대 위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상담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유진은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대기실에서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있었다. 오늘은 자신이 메인 발표자였다. 서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곧 나갈게요. 유진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쳤다. 완벽한 외모, 완벽한 경력, 완벽한 삶.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오전 10시 30분. 사회자가 유진을 소개했다. 다음은 우리 병원의 우수 전문의이신 서유진 선생님께서 가족 건강 지키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유진이 단상에 올랐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정분이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68세의 여인은 침착하게 맨 뒤 자리에 앉았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유진은 정분을 보지 못했다. 조명이 무대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유진이 발표를 시작했다. 능숙한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10분이 지났다. 정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무대 옆계단을 오르는 정분을 한 직원이 발견했다. 저기 어르신, 거기는 일반인 출입.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정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유진은 여전히 발표에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때 무대 옆에서 정분이 나타났다. 유진의 시선이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 강당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진아. 정분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너하고 할 말이 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제가 지금 발표 중이에요. 유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병원장과 동료 의사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알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정부는 단상의 노트북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소리쳤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손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잠깐만요. 한 직원이 달려왔지만 정부는 이미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스크린에 파일 목록이 떴다. 1. 녹음 파일 집안 복원. 2. 불륜 증거 사진. 3. 무단 대출 서류. 4. 회계 조작 증거. 강당이 조용해졌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진이 노트북으로 달려갔지만 정부는 이미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다. 와, 너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유진의 목소리였다. 니네 엄마 건강검진을 왜 우리 병원에서 하라고 그래? 내 체면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아. 너 같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강당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녹음은 계속되었다.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지 알아. 내가 돈 벌어오니까 내가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잖아. 병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정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스크린에 사진이 떴다. 유진이 한 남자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새벽에 나오는 모습. 저 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료 의사 박준혁 씨죠? 정분이 조용히 말했다. 11월 15일 밤 11시 오피스텔 출입. 새벽 2시 퇴실. 11월 22일, 12월 3일. 총 8번.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나갔다. 박준혁이었다. 어머니, 제발.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다. 대출 명의인 민수. 대출 금액 2억 5천만 원. 담보 박정분 소유 주택. 실제 신청자 서유진 위임장 위조.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정분이 강당을 둘러보며 물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오피스텔 월세. 모두 제 아들 명의로 빌린 돈으로 한 거예요. 유진은 무대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정분이 네 번째 파일을 열었다. 스크린에 엑셀표가 떴다. 비급여 진료비 청구 내역, 환자들에게 과다 청구된 금액들, 허위 청구 건수. 이건 뭡니까? 병원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서유진 선생님, 이게 사실입니까?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렀다. 정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병원장님, 이미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감사팀이 조사 중일 겁니다. 강당이 떠들썩해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환자 보호자들이 분노했다. 우리 돈을 저렇게 빼먹었다고. 의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유진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부는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한때는 자랑스러워했던 며느리. 의사라는 직업, 능력 있는 여자. 하지만 이제는 그저 아들을 무시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환자들을 속인 여자일 뿐이었다. 용서? 정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는 내 아들을 5년 동안 무시했어. 무능하다고 쓸모없다고. 매일 밤 폭언을 퍼부었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 아들 몰래. 그 돈으로 내 사치를 채웠어. 정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재산 증여 확인서예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3개월 전에. 너는 이제 그 집에도 그 돈에도 손 뗄 수 없어. 뭐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너는 유책 배우자야. 이혼 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아니, 안 돼요. 내가 만든 대출은 내가 갚아. 2억 5천. 내 월급으로 얼마나 걸릴까? 정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내 아들과 나를 무시했지만 나도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아. 병원장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서유진 씨, 즉시 직위해제입니다. 진료실로 가서 개인 물건 챙기세요. 그리고 의료윤리위원회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유진이 매달렸지만 병원장은 고개를 돌렸다. 보안팀이 다가왔다. 서 선생님, 일어나세요. 유진은 보안요원의 부축을 받아 겨우 일어났다. 강당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여자. 이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정부는 강당을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어디니? 엄마. 도서관이요. 왜요? 집으로 와.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괜찮아. 좋은 일이야. 빨리 와. 정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68세의 시어머니는 아들을 지켜냈다. 이제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정분의 집. 민수는 엄마 집 문을 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다. 엄마 왔어요. 거실에는 정분이 차를 준비하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성이 앉아 있었다. 변호사님?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정부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민수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대출 서류, 사진, 녹음 파일 기록, 불륜 증거. 이게 민수의 손이 떨렸다. 첫 번째 서류. 자신의 명의로 된 2억 5천만 원 대출.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알아. 유진이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거야.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했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두 번째 사진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11월 15일, 22일, 12월 3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 번째, 녹음 기록 대본. 너 같은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내가 누구 덕분에 먹고 사는지 알아. 니네 엄마 건강검진을 왜 우리 병원에서 하라고 그래. 내 체면이 떨어져. 자신을 무시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글자로 적혀 있었다. 민수는 서류를 떨어뜨렸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엄마, 이게 정말 다 사실이야, 민수야. 정분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3개월 동안 조사했어. 내가 고통받는 걸 더 이상 못 봤어. 문틈으로 유진이가 너한테 폭언하는 걸 들었을 때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나는 알고 있었어요. 정분이 놀라 아들을 바라봤다. 뭐, 유진이가 나를 무시하는 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것,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향수 냄새도 달랐고, 전화할 때 밖으로 나가고.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는 정말 무능했어요, 엄마.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돈도 못 벌었고, 유진이 말이 맞았어요. 나는 쓸모없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진이가 날 떠나도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정분이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건 아니야. 너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야. 엄마. 하지만 세상은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민수야.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만 매기는 게 아니야. 너는 효자였어. 엄마를 걱정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거짓말 한 번 안 했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민수는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38세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다. 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도 몰랐어요. 나는 정말 못난 아들이에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유진이가 내 도장을 위조한 거야. 너는 피해자야.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 김민지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민수 씨, 오늘 병원에서 큰일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요? 어머님께서 병원 공개 설명회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셨어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네. 녹음 파일, 불륜 사진, 대출 서류, 병원 회계 조작 증거까지 전부요. 병원장님도 계셨고 다른 의사들도 있었고
기자들도 있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유진 씨는 즉시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의료윤리위원회 조사도 시작됐고요. 회계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사 자격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겁니다.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대출금 2억 5천만 원은 유진 씨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민수 씨는 명의만 도용당한 거라 책임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유진 씨는 유책 배우자입니다. 불륜, 폭언, 사기. 명백한 유책 사유죠.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께서 이미 모든 재산을 민수 씨께 증여하셨습니다. 3개월 전에요. 은평구 주택, 예금 8천만 원, 식당 건물까지 전부요. 유진 씨는 어떤 재산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엄마, 민수가 정분을 바라봤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정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를 지키는 게 엄마 일이야. 내가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엄마, 고마워요. 정말. 민수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다. 한참을 운 뒤 민수가 물었다. 엄마,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유진이랑 이혼하면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민수야, 혼자가 뭐가 나쁘니?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정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 민수야, 엄마가 운영하던 식당 있잖아. 이제 내 이름으로 넘길 거야. 엄마 식당을요? 응. 너 어릴 때부터 요리 좋아했잖아. 엄마 옆에서 김치 담그는 것도 배우고, 찌개 끓이는 것도 배우고, 손님들이 내가 만든 음식 맛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니? 민수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재료 손질하고, 간단한 요리를 만들던 기억. 그때는 재밌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 그게 내 능력이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 정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야, 능력은 늦게 펴도 괜찮아. 38살이면 아직 젊어. 중요한 건 마음이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정직한 마음. 그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이번엔 꼭 성공할게요. 그래.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것 없어. 그리고 있잖아, 민수야. 정분의 눈빛이 따뜻했다. 이제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도 돼. 내 일을 하고 내 인생을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내 엄마.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나. 너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여자. 민수는 엄마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68세 어머니와 38세 아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포옹이었다. 3개월 후, 민수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엄마가 물려준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열었다. 정분이네 집밥. 간판도 새로 달았다. 엄마 이름을 딴 간판이었다. 나무 재질의 손글씨로 쓴 따뜻한 느낌의 간판. 사장님, 김치찌개 추가요. 된장찌개도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민수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휘두르는 모습이 제법 사장님 같았다. 처음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재료를 아끼지 않았고 맛을 내기 위해 새벽부터 육수를 끓였다. 그러자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입소문이 났다. 여기 진짜 맛있어.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그러게. 엄마가 해주는 밥 같아. 반찬도 푸짐하고. 가격도 착해. 요즘 이 가격에 이렇게 주는 데 없어. 민수는 손님들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은 기분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다. 2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엔 자리가 없었다. 3달째 민수는 처음으로 월 매출 1천만 원을 넘겼다. 민수야, 대박이다. 정분이 신나서 소리쳤다. 엄마, 이거 다 엄마 레시피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맛있는 거지. 저녁 9시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분이 식당으로 왔다. 요즘 정분은 매일 저녁 식당에 들러 아들을 도왔다. 민수야, 오늘 장사 잘 됐니? 네, 엄마. 오늘 매출이 45만 원이에요. 목요일인데도. 민수는 신나서 이야기했다. 엄마는 흐뭇하게 듣고 있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다. 3개월 만에 이렇게 키워놨네.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홀서빙은 엄마가 다 하시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지. 평생 식당 했는데. 민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봉투를 꺼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야, 이게? 이번 달 수익이요. 300만 원. 엄마 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내 돈이야. 내가 번 거잖아. 엄마가 식당 물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매일 나와서 도와주시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정부는 봉투를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아들, 정말 컸구나. 이제 엄마 월급도 주고. 엄마, 울지 마세요. 기쁜 일인데. 그래. 기쁜 일이지.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정부는 아들을 꼭 안았다. 민수야,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예전에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해 보여. 기분이 좋아요, 엄마. 처음으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너는 항상 쓸모 있었어. 그냥 세상이 몰라봤을 뿐이야. 둘은 함께 식당 정리를 했다. 엄마와 아들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와 함께 들리는 웃음소리. 행복한 소리였다. 민수야, 있잖아. 네. 유진이 소식 들었니? 민수가 잠시 멈칫했다. 수세미를 쥔 손이 조금 떨렸다. 아니요. 연락 안 해요. 이혼 서류 작성할 때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했어요. 의사 자격 정지 6개월 받았대. 그리고 회계 조작으로 벌금형도 받았고 병원에서도 해고됐고 다른 병원도 안 받아준다더라. 소문이 다 퍼져서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어때? 아직도 마음이 아프니?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엄마.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시간이 다 거짓말 같아서 유진이가 날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산이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유진이는 나를 무시했어요. 내가 가진 걸 보지 않고 내가 없는 걸만 봤죠. 돈, 지위, 능력. 그것만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민수는 접시를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런 사람이랑은 함께할 수 없어요.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함께하는 거고. 정부는 아들이 정말 성장했다는 걸 느꼈다. 잘 생각했어, 민수야.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나야지. 언젠가 만날 거예요, 엄마. 급하지 않아요. 지금은 식당 키우는 게 더 재밌어요. 민수는 밝게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